한국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들을 수출하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실전 경험도 많은 군대입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는 공격적 군사 활동이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죠. 과연 한국군이 그토록 약한 존재일까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위력을 알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을 얕보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만약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붙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이 자위대의 승리다. 한국은 최장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자위대가 한국군을 너무도 빨리 제압해버려 미군이 개입할 틈도 없을 정도로 전쟁은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죠. 이런 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댓글에서는 한국군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군이 뭘 하든 간에 그냥 약한 군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군인들은 옛날부터 전쟁을 잘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약골들이다 라고 폄하하는 글도 많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일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국군을 경멸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사실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에서 흔히 듣는 주장 중 하나는 한국의 무기들은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잘 나는 싸구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일본의 무기들은 최고의 성능을 가졌지만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함부로 구입할 수 없는 귀한 무기라는 자부심을 보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실제 사실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해 기껏해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나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비웃으며 한국을 미친 김치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 공동 투자한 사실을 비꼬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의 무기를 조롱하는 일본의 목소리 뒤에는 자국 무기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무기들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도 잘 난다며 비난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아 많은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무기 수출에 소극적이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기 개발 실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주력 전차인 십식 전차나 F-2 전투기도 초기 개발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며 결국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국가에 수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의 K 전차가 주저앉고 K9 자주포의 엔진이 불타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개발 초기에 발생한 문제들이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는 다양한 테스트와 실전을 통해 성능이 입증되었고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한국의 무기 성능을 폄하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방산 산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와 비교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의 경쟁 모델을 제치고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닌 고성능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스펙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KF-21 시제기를 제작하고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개발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실제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일본 자위대는 현대적인 장비와 높은 훈련 수준으로 유명하지만 전후 헌법 재구조에 의해 공격적인 군사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주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하며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 속에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한국군은 높은 수준의 경계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전투 경험을 갖춘 군인들이 많습니다. 한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모두에서 높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종대 왕급 구축함, 잠수함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은 KF-21을 비롯한 F-35, F-15K 등의 현대적인 전투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육군은 다수의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등 기계화 부대를 보유하고 있어 지상 전투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주로 해상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하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등이 포함된 다층 방어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협력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보다 강력한 공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고유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5와 같은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한국군의 또 다른 강점은 예비군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정규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규모는 약 30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전체 병력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의 예비군들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전투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전투 의지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져진 강한 정신력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강한 애국심과 저항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력은 한국군의 전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군 복무 중에도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군을 얕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시절에 강력한 이미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군사적 제약이 많고 실전 경험도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과 긴장을 겪으며 실전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많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일부 젊은이들은 한국의 무기와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다양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단순한 조립 생산을 넘어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산 능력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무기의 우수성은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와 병력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와 복잡한 관계를 가진 이웃 국가로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며 전쟁은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과 일본은 오랜 평화 협정과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전쟁보다는 외교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공동의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한 안보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국이 군사적 경쟁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자위대도 높은 기술력과 훈련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가 협력한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파괴와 불행을 초래할 뿐이며 평화와 협력만이 양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두 나라가 얼마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비교와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